오타니 이정우의 이제 손흥민까지 이현우의 MLBTV 직관 투어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김하성 선수가 애틀랜타 데뷔전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했습니다. 김하성의 새로운 팀이 된 애틀랜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하성은 지난 2일 웨이버 공시를 통해서 템파베이를 떠나서 애틀랜타에서 뛰게 됐는데요. 애틀랜타는 올 시즌 유격수 포지션에서 승리 기여도와 득점 생산성 모두 메이저리그에서 압도적인 꼴찌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김하성 선수의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잔여 계약을 모두 떠안으면서까지 김하성 선수를 유격수 보강을 위해서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구단의 배려로 전세기를 타고 바로 애틀랜타 선수단에 합류할 수가 있었는데요. 허리 통증을 털어내고 복귀한 김하성 선수, 오늘 열린 컵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6번 유격수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에 첫 타석에서는 1루 땅볼, 4회에는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습니다만 6회 2사 2루에서 1, 2루 사이를 뚫는 안타로 이적 첫 안타를 신고를 했고요. 9회 2사 2루 상황에서도 2루 방면 내야 안타를 기록을 했는데요. 애틀랜타 이 김하성 선수의 내야 안타로 역전 기회를 잡았습니다만 후속 타자가 중견수 뜬 공으로 물러나면서 아쉽게 3대4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 이 안타를 통해서 김하성 선수의 시즌 타율은 종전 2할 1푼 4리에서 2할 2푼 7리까지 상승했고요. OPS 역시도 0.629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성적은 여전히 좀 아쉽긴 합니다만 김하성 선수에게는 남은 한 달 동안 이 부상 없이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시즌을 잘 마치는 것이 일단은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김하성 선수 어쨌든 출전한 경기 수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남은 한 달 좀 열심히 치면 성적에 있어서 좀 예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오늘 들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옵트아웃 하는 거 아니지? 애틀랜타의 예상을 깨는 이런 생각도 저희가 농담처럼 했었는데 애틀랜타는 어쨌든 오늘 패배를 통해서 62승 77패 여전히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4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가을 야구는 사실상 진즉에 물 건너간 상황이긴 합니다만 애틀랜타는 내셔널리그를 대표하는 명문 구단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 지난 91년부터 2005년까지 15시즌 중에서 14차례나 지구 우승을 차지하면서 최전성기를 보냈었습니다. 이때 애틀랜타는 치퍼 존스, 앤드류 존스, 그리고 투수 3인방이죠. 그렉 매덕스와 톰 글래빈, 존 스몰츠 등 전설적인 선수들과 함께 강팀의 반열에 올라섰었고요. 미국 내에서도 전국적인 인기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애틀랜타는 최근에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고요. 2021년에는 휴스턴을 꺾고 창단 4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올 시즌은 선발진의 연쇄 부상과 일부 핵심 타자들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이 전력 손실이 크게 없다라는 점은 성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죠. 현재 애틀랜타의 또 최고의 스타를 꼽자면 또 바로 이 선수가 아닐까.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 선수 소개부터 저희가 한번 드리면 좋겠어요. 네, 아쿠냐 주니어는 지난 2018년 데뷔해서 당시 소토와 뷰러를 제치고 신인왕을 따내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던 선수입니다. 아쿠냐는 지난 2021년 오른 무릎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 부상을 입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2023년이었죠. 메이저리그 최초로 40홈런 70도루를 기록하면서 생애 첫 번째 MVP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했고요. 지난해에는 사실 왼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또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었잖아요. 하지만 올해 5월 말에 돌아와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쿠냐 선수와 함께 타선을 이끄는 선수 바로 1루수 맷 올슨인데요. 앞으로 김하성 선수의 송구를 많이 받아줘야 될 선수이기도 합니다. 2018년과 2019년 골드글러브도 2차례나 수상했고 이 포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김하성 선수의 수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올슨은 지난 2016년 오클랜드에서 데뷔를 했었고 2022년을 앞두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애틀랜타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애틀랜타는 2021년 우승 이후에 FA 자격을 얻은 이 프레디 프리먼과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자 이 곧바로 올슨을 트레이드로 영입하면서 연장 계약까지 체결하고 그 공백을 메웠는데요. 그때 당시 애틀랜타는 올슨과 8년에 1억 6,8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올슨은 2030년까지 애틀랜타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됐는데요. 올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장타력을 꼽을 수가 있겠죠. 지난 2023년에 한 시즌에 54개 홈런과 함께 139타점을 수확하면서 내셔널리그 홈런왕과 타점왕을 동시에
석권을 했었습니다. 올 시즌에는 21홈런으로 홈런 개수가 다소 줄어들긴 했는데 언제든지 홈런왕을 노릴 수 있는 이 장타력을 지닌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또 유력한 신인왕 후보인 포수 이 드레이크 볼드윈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싶은데요. 볼드윈은 팀 내 1위 유망주 출신으로 개막 엔트리에 포함돼서 포수 마스크를 쓰고 있는 선수입니다. 기존 베테랑 포수인 션 머피와 함께 플레잉 타임을 나눠서 출전하면서도 올 시즌 타율 2할 8푼 3리 15홈런에 62타점을 기록을 했고요. OPS 역시도 0.818로 타격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도 올 시즌에는 좀 부진했습니다만 이 올스타 출신 2루수인 아지 알비스 그리고 3루수 오스틴 라일리, 후반기에 또 엄청난 반등을 보여준 외야수죠. 마이클 해리스 2세, 샌디에이고 시절 김하성 선수와 또 절친이었던 주릭슨 프로파까지 야수진은 김하성 선수의 합류까지 더해지면서 유격수 약점 메워졌죠. 빈틈이 없을 정도로 좀 탄탄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투수진도 올해는 줄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년에 부상에서 돌아올 선발 자원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반등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일단 에이스인 크리스 세일의 존재감이 워낙에 뚜렷하죠. 세일은 올 시즌 2000이닝과 함께 2500탈삼진을 넘어선 베테랑 좌완 에이스인데요. 화이트삭스와 보스턴을 거쳐서 트레이를 통해 지난해 애틀란타에 새로 둥지를 틀었고요. 2018년 이후에 잦은 부상으로 인해서 하락세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만 지난해 애틀란타에서 18승 3패 그리고 평균 자책점 2.38 탈삼진은 225개를 잡아내면서 투수 트리플 크라운과 함께 생애 첫 번째 사이 영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올해도 세일은 갈비뼈 골절로 이탈해 있는 시기는 있었지만 여전히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애틀랜타의 새로운 연건 에이스로 성장한 슈엘렌박 선수도 내년이 더 기대되는 선수인데요. 슈엘렌박 마이너리그에서 24경기를 던지고 빅리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명과 동시에 토미존 수술을 받아서 실전 경험을 쌓을 기회가 적었습니다만 슈엘렌박은 메이저리그에서 새로운 구종을 실험해보고 장착하고 빠르게 적응하면서 지난해 8승 7패 평균 자책점 3.35를 기록했고요. 올 시즌에도 7승 4패 평균 자책점도 3.09를 기록하면서 순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에 이 팔꿈치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으면서 그대로 시즌을 마감하게 됐는데 내년 세일과 슈엘렌박 이 두 선수 건강하기만 하다면 내셔널리그에서도 또 손꼽힐 원투펀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스트라이더도 올해 토미존 수술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복귀 두 번째 시즌인 내년에는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선수 역시도 다승왕과 함께 탈삼진을 왕을 차지했었던 이 우왕 파이어볼러인 만큼 내년 시즌 활약이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 지난 8월에 올라와서 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02를 기록하고 있는 최고의 투수 유망주죠. 허스턴 월드랩과 함께 내년에는 작년에 성공적으로 선발 전환에 성공을 했었던 레이날도 로페즈, 그랜트 홈즈와 AJ 스미스 쇼버 등 이 풍부한 선발 자원의 복귀에 큰 기대를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펜에서는 마무리인 라이셀 이글레시아스가 FA 자격을 얻게 되기는 하는데요. 이 타선과 선발진에는 크게 보강할 부분이 없는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이 스토브 리그의 이 불펜 보강에 좀 열을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전력을 쭉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애틀랜타는 많은 스타 선수들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장기 계약으로 묶인 선수가 많다라는 점에서 김하성 선수가 과거 몸담았던 샌디에고와도 좀 비슷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샌디에고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장기 FA 대형 계약을 맺기보다는 이 싹수가 보이는 선수를 일찌감치 연장 계약으로 눌러앉히면서 오랫동안 강한 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쿠냐 같은 경우에는 MVP까지 수상한 정말 최고의 호타준족 선수인데 8년에 1억 달러 계약에 팀 옵션이 2년이나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1억 3,400만 달러의 연봉이 불과한 상황이고요. 알비스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노예 계약으로 유명하죠. 7년에 3,5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었고요. 이후에도 팀 옵션이 700만 달러짜리가 2개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애틀란타는 이런 구단 친화적인 계약을 줄줄이 체결하면서 이 투타 곳곳에 올스타급 레벨의 선수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고요. 구단 페이롤 역시도 2억 달러 초반대로 마켓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는 적절한 규모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이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가장 뛰고 싶어하는 팀이라는 구단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슬레틱은요 메이저리그 선수 100명을 대상으로 가장 뛰고 싶은 팀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12.7%의 선수가 애틀랜타를 또 꼽았다고 합니다. 열정적이고 또 몸을 사리지 않는 김하성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역시 애틀랜타도 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 이 김하성 선수의 영입 소식을 알리는 뭐 SNS 계정 이 댓글 달린 거 보면은 벌써부터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환영하시는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뭐 저희가 어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이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유격순환을 워낙 오랫동안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부분 골드글러브까지 수상을 했었던 김하성 선수의 합류를 벌써부터 팬들이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이고요.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FA 3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만큼 팀에 잘 적응하고 내년에 이제 본인 성적 반등과 함께 팀도 다시 가을 야구에 진출하게 된다면 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 좋은 점은 애틀란타로 내년에 합류하게 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올 시즌에 합류해서 한 달 동안 적응기를 갖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내년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더불어서 경기를 보시는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스타 선수들이 좀 많잖아요. 아무래도 좀 보기에도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처럼 저희가 김하성 선수의 새로운 팀, 이 애틀랜타 구단과 또 선수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영상 보고 드신 생각들 댓글 통해서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요.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